래프를 맡은 원상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홀과 홉스테드가 세운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를 들여다봤고, 홉스테드의 연구는 IBM의 직원들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홀의 연구는 자신의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과정과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연구는 분명히 다양한 문화 속에서 행동을 비교하는 데 좋은 기반이 되지만 너무 서양 문화권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홀이 네 가지 측면으로 문화를 바라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측면은 문맥의 레벨입니다. 로우 콘텍스트 컬처에서는 맥락에서 많은 정보가 유출되기보다는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정확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게 중요시되고요. 주로 북유럽이나 북미 문화권이 여기에 해당하고, 반대로 하이 콘텍스트 컬처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내용보다는 문맥에 담겨있는 그 정보의 비중이 더 크게 됩니다. 어느 한 커플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오빠 나 살찐 것 같지? 로우 콘텍스트 컬처라면 좀 찐 것 같다 혹은 아니라고 답하겠지만, 하이 콘텍스트 컬처에서는 남자는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타임 디멘전인데요. 타임 디멘전은 폴리크로닉과 모노크로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폴리크로닉은 시간 자체가 순환 및 재생이 가능하고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모든 행위들은 데드라인보다는 일이 끝나는 것 자체가 중요시되고요. 반면에 모노크로닉 타임은 선형적이고 데드라인이 중시되고 한 번 지나간 사건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의 속도입니다. 말 그대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TV 광고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미국 문화권에서는 짧고 간결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문화권에 속합니다. 반면에 이런 속도에 익숙치 않은 문화권에서는 메시지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측면은 정보의 흐름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메시지의 속도와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정보의 흐름은 메시지가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느 조직을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정보의 흐름은 하이 콘텍스트 문화권에서 더 빠르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홉스테드의 5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워 디스턴스는 사회 구성원들이 허용하는 평등과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로우 파워 디스턴스 소사이어티는 사회 경제적 차이를 덜 강조하고 어퍼 레벨에 좀 더 도전적이지만 하이 파워 디스턴스 소사이어티는 계층 간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입니다. 단어들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목표와 성취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집단주의 사회는 협동이 지배적이고 공동의 목표가 더 우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측면은 구성원들이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높은 성향을 띠는 문화권에서는 불확실한 정보나 알려지지 않은 상태, 그런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확실함과 장기적인 계획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낮은 성향을 띠는 문화권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불안을 느끼지 않고 규칙의 부재에 대해서도 되게 둔감한 편입니다. 네 번째로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남성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자기 주장이나 경쟁, 경력, 경제적 성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대로 여성성이 강조되는 문화권에서는 육아, 가족, 개인관계, 삶의 질 등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기존의 측면들이 너무 서양 문화권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인데요. 공자의 가르침에 기반한 측면으로 롱텀 오리엔테이션 소사이어티와 숏텀 오리엔테이션 소사이어티로 나뉩니다. 롱텀의 경우에는 인내, 절약, 공경, 수치심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숏텀 오리엔테이션 소사이어티에서는 개인의 끈기나 안정성, 체면, 전통에 대한 공경 등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습니다. 결론입니다. 인포메이션 비헤이비어에 있어서 문화적인 모델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관련 분야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살펴본 모델들, 특히 홉스테드의 모델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나 HCI 분야에서 되게 자주 사용되고 있고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관리 및 분류 혹은 UI, 디자인 등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용하면서도 인포메이션 비헤이비어의 문화적 비교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다문화 정보 추구 행태 연구는
행동의 차이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 차이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포메이션 비헤이비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더 나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